네, 주식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 중소형주의 랠리가 좀 이전에 강하게 펼쳐졌었는데요. 최근에 좀 상승세가 닿은 것일까요? 연일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특히 장중에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후반에 뒷심이 빠지고 있다는 점, 급격하게 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의 부진과 함께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을 점검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크게 빠졌죠?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지수의 그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62포인트, 2.10% 하락한 494.88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90선에서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1891.52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와 또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장중 19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역시 개인과 외국인 매물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하루 종일 189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장막판 1890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도 빠르게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속도는 더 가파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흘째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죠. 네,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5.7%가량 지수가 빠졌는데요. 때문에 코스닥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신음이 그만큼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500선 밑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지난 8월 28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5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통신과 통신 서비스와 종이 목재, 또 비금속, 운송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림폭이 컸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 위기,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인데요. 그동안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달 만에 500선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하락에 대해서 증권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추세적으로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은 좀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네, 증권 전문가들은 코스닥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서 500선에서 지지력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그 증시 상승을 막고 있지만 그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만큼 코스닥 지수가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500선으로 떨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 조정 역시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11월 초에는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슬림화된 그 상태에서 그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진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그 상대적 약세 오히려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소형주가 못 가지만 그렇다고 대형주가 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최근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은 낮아진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이 그 실적 추정치를 낮게 잡은 만큼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와도 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막상 발표된 실적이 그 하향 조정된 추정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실적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나 코스닥 지수의 급락 등은 그 3분기 실적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4분기 회계의 일회성 비용을 대거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보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대형주, 특히 수출주에 좀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피하면서 중소형주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가치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참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실적 불확실성을 좀 덜어낸 종목군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실적 시즌 후반부에 들어선 만큼 실적 발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역시 중요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나 또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종목으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중국 사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IT 업종에서는 역시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겠고요. 자동차주에서는 현대차, 또 낙폭이 큰 화학주와 중국 관련주가 1차적인 투자 대상으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외국인들이 근데 아직 이 거래소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 7거래일째 지금 순매도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증권가 분석 어떤가요? 네, 시장을 선도할 수급 주체가 양대 시장에서 모두 실종이 됐는데요. 지금 같은 때에는 그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추종 매수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그 최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NHN, LG디스플레이 등을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YG엔터, CJ오쇼핑, 성광밴드, 와이솔, 포스코 캠텍 등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 IT주를 선호한 셈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CJ오쇼핑을 비롯해서 홈쇼핑주에 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매수한 종목도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할 만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우는 LG생명과학, 또 덕산하이메탈, 이라이콤, SBS, LG패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트러스턴 자산운용은 사조산업, 만도, 국순당, 하나투어, 메일유업 등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맹신은 좀 금물이라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냉철한 자기 판단에 따른 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시영 기자와 함께 오늘 이슈투데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코스닥의 급락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보다는 테마 그리고 트렌드에 근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데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종목을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출발 전략을 잠시 후에 같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